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10월 콘크리트 필답형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저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요. 정말 볼 게 너무 없어요. 보면 볼수록 정말 볼 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 점점 막 욕하고 남 까발리고, 정말 깨끗한 유튜브를 만듭시다. 깨끗한 유튜브를 만들자고 우리 에얼리언도 이렇게 깨끗한 유튜브 머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녹화되고 있나요? 되고 있네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 시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4가지만 쓰시오. 요거는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뭐겠어요? 뭐 염해, 동해, 알카리 골재 반응, 또 중성화 또는 탄산화, 염동, 알탄.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염동, 알탄이고, 또 뭐 알카리 골재 반응 4가지가 있죠. 알카리 실리카, 알카리 탄산염, 알카리 실리게이트,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건 크게 염동, 알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방 배합 설계에서 단위 골재의 절대 용적이 0.67이고 장골재율이 45%, 굵은 골재의 표건 밀도가 2.65인 경우 단위 굵은 골재량을 산술하시오. 이거는 우리가 근데 간단하게 나왔죠. 0.67에다가 장골재율 0.45 곱하기 표건 밀도 2.65에다가 1000을 곱해줘야 돼요.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로 갔나? 계산기가 어디 갔죠? 계산기 어디 갔죠? 0.67 곱하기 0.45 곱하기 2.65 곱하기 1000는 그래서 798.97 798.97로 그냥 떨어지니까 798.97로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인가요? 보자. 킬로그램 퍼 단위가 메타네요. 1000을 곱해줘서 그런가 봐요. 메타 제곱,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 여기 메타 세제곱 있으니까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인 것 같은데요.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이겠죠. 골재량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름 10cm, 높이 20cm인 원주형 공시체. 97, 뭐가 답이 다른데요?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장골재율이 45%죠. 근데 굵은 골재를 물어봤어요. 굵은 골재. 그러니까 이게 0.55겠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0.67 곱하기 0.5 곱하기 2.65 곱하기 1000는 976.53 976. 그래서 이게 틀렸고 97.53kg per 메타 세제곱이 됩니다. 자, 지름 10cm, 높이 20cm 원주형 공시체를 사용하여 쪼개 인장 강도 시험을 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18.5톤이었대. 이 콘크리트의 쪼개 인장 강도를 구하시오. 그럼 쪼개 인장 강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게 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나 18.5 곱하기 1000을 그냥 곱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쪼개민장가는 앞에 2를 거예요. 그러니까 2P를
파이 DL로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를 곱해주고 18.5에다가 100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는 3.14 D는 지름이니까 10cm니까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100 높이는 20이니까 L이 20인데 밀리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200이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단위를 2 곱하기 18.5 곱하기 1000 나누기 는 나누기 3.14 곱하기 100 200는 5.89 이게 사실 단위를 잘 모르겠어요. 단위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를 그냥 10으로 하고 이걸 그냥 10으로 하고 센티미터 이걸 20cm로 해서 단위로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수학을 좀 못해가지고 2 곱하기 18.5 곱하기 1000는 그냥 외우세요. 나누기 3.14 곱하기 10 곱하기 20은 해서 5.5891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58.91 58.9 kg per cm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5.89mm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걸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걸 해볼까요? 차라리 그냥 이거 100 이게 10cm니까 10mm로 바꾸면은 100mm 맞죠? 100 곱하기 200 2 곱하기 18.5 곱하기 1000 나누기 3.14 곱하기 100 곱하기 200는 0.5891 이게 톤이니까 모르겠어요. 5891 kg per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 아닌가요? 몰라요. 그냥 외워. 쪼개집 인장 강도를 구하시오. 그리고 58.9 kg per cm인데 이거는 5.89 메가파스칼이래요. 외웁시다. 몰라. 그 다음에 휨모멘트 충격을 받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강도 설계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과정을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세 가지만 쓰시오. 휨 응력 계산에서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무시한다. 강도 설계법이라고 했으면 그 키워드가 뭐였죠? 0.0033이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인장 강도 무시하면 이미 나왔어. 어떡하죠? 세 개 외운 것 중에 하나가 나와버렸네요. 그럼 0.0033 하고 또 뭐 0.85 FCK 뭐 A인 뭐 등가 응력 뭐 이걸로 한다 하고 또 하나는 원래 있었던 건 뭐죠? 근데 그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봅시다. 그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한 변형률은 중립축에서의 거리에 비례한다.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한 변형률은 중립축에서의 거리에 비례한다. 자, 이거는 1번. 1번은 예시에 있던 걸로, 예시에 나와 있던 거를 좀 외워주셔야 되겠네요.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한 변형률은 중립축에서 거리에 비례한다. 중립축 거리에 비례. 중립축 거리에 비례. 2번. 여러 번 하면 외워지겠죠? 콘크리트 압축 연단 최대 변형률은 0.0033으로 가정한다.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최대 변형률은 0.0033으로 가정한다. 그 다음에 3번. 철근의,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겠어. 철근의 극한 변형률은 ES분의 FFY로 본다. 4번. 하나 더 외워주실게요. 콘크리트의, 아이고, 우리 친구, 응력 분포는 가로 0.85 FCK, 깊이는 A는 베타 곱하기 C인 등사각형 분포로 본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일단은 넘어갈게요. 짠! 친구 깨끗한 유튜브. 우리 친구 보이나요? 우리 친구.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우리 친구 너무 그림이 크네요. 조그맣게. 구독 좋아요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독 좋아요가 문제겠어요? 깨끗한 유튜브가 문제지.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초결과 종결을 위해 비카트 장치를 사용한다. 플런지를 제거하고 대신 침을 사용한다. 이 침은 강철제이고 실제 사용 길이가,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볼까요? 실제 사용 길이가 50 플러스 마이너스 1mm. 50 플러스 마이너스 1mm. 지름은 1.14 플러스 마이너스 0.0005. 지름은 1.14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어야 한다. 이 동체의 전체 질량은 300 플러스 마이너스 1g이어야 한다. 이 동체 질량은 3번은 300 플러스 마이너스 1g 이어야 한다. 이어야 하고 입안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움직여야 하며 어떠한 마찰도 없어야 하고 운동의 축과 침의 축이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번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1mm. 지름 2번은 1.14 플러스 마이너스 0.05mm. 3번은 300 플러스 마이너스 1g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메스 콘크리트에 대한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보이시나요? 메스 콘크리트에 대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정밀한 해석 방법에 의한 온도 균열 지수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온도 균열 지수는 구조물의 중요도, 기능, 환경 조건 등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철근이 배치된 일반적인 구조물에서 각 조건의 경우 표준적인 온도 균열 지수 값의 범위를 쓰시오. 자, 정밀한 해석 방법에 의한 온도 균열 지수는 가의 답을 한번 해볼까요? ICR 온도 균열 지수 ICR은 콘크리트의 온도 응력의 최대값을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콘크리트 응력 지수의 최대값으로 나눈 거예요.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콘크리트 응력 지수의 최대값으로 나눈 것의 최대값의 상관관계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열 균열 지수 값의 범위를 쓰시오. 온열 균열 지수 값의 범위는 여러분 필기시험 치셨죠? 여기서 세 가지가 있었죠. 균열 방지, 균열 제한, 그 다음에 유해한 균열 제한이 있었죠. 방지가 제일 높은 거였죠. 방지할 때는 어떻게 했죠? 1.5 이상, 1.2에서 1.5, 그 다음에 유행 균열 제한은 0.7에서 1.5였죠. 1.5 이상, 1.2에서 1.5 미만, 0.7에서 1.2죠. 1.2 미만, 그죠? 1.2 이렇게.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강도 시험값이 이하인 경우와 부분의 코어를 제치하고 채취에 대한 코어, 이때 몇 개의 코어를 제치하며 부족 여부를 판단. 코어 채취 몇 개를 할 것 같아요? 몇 개를 하냐면 코어 채취 3개를 합니다. 코어 채취 3개. 3. 저의 손가락 개수죠. 저의 손가락은 3개예요. 손가락 개수 3. 세 개입니다. 코어를 3개 채취해요. 부족 여부의 판단, 어떻게? 이거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1번은 똑같았어요. 1번은 연속된 3개의 시험값이 설계 기준값의 평균값의 연속 3의 시험값 평균값이 시험값의 평균값이 설계 기준 FCK 이상이 되거나 2번은 뭐였죠? 1번, 이건 1번의 답이에요. 그 다음에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 FCK 마이너스 3.5 메가파스칼 마이너스 3 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 이러면 합격이라 그랬죠. 2번은 어떻게 됐죠? 2번은 1번은 똑같아요. 연속된 3개의 시험값의 평균값이 FCK 이상. 2번은 1회 시험값이 FCK의 90%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이게 40분을 넘어가면 동영상이 저절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4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아요. 직사각형의 균열 모멘트 MCR은 많이 하셨죠? 어떻게? 균열 모멘트 MCR은 IG에다가 뭐였죠?
에다가 이게 뭐였죠? YT. 그러면 FR은 어떻게 했어요? FR은 0.63 루트 곱하기 람다 곱하기 루트 FCK. 그 다음에 YT는 2분의 H. 그 다음에 IG는 12분의 BH3승. 그러면 FR은 0.63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0. 그 다음에 YT는 요게 H죠? 2분의 450.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IG는 12분의 B는 얼마였죠? B는 400 곱하기 H의 3승 450의 3승. 그래서 이거 답을 내주면은 0.63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0은 3.45 메가파스칼이에요. 이거는 250mm. 요거는 1898437,500mm의 4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MCR을 구해주면 225분의 3.45 곱하기 1898437,500이 돼서 계산을 해주면 29109 375Nm. 그래서 답은 29.11 kN. 자, 깨끗한 유튜브. 답은 29.11 kNm입니다. 좀 몇 분이나 됐을까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장골재 및 굵은골재의 체가름 실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표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죠? 요거는 여러분이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죠? 저번에 했으니까 요거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동해융의 작용에 대하여 구조물의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단면의 두께가 200mm 초과할 때 구조물의 경우 상태 독특에서 최소가 1%를 쓰시오. 단 기상작용이 심하고 동해융해가 자주 반복될 때 연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물에 포화되는 경우. 답은 200mm를 초과한다는 게 있죠. 200m를 초과하면 200mm 초과할 때는 단면의 두께의 뭐의 70%? 최소 한계값이 그냥 70%래요. 최소 한계값이 70%. 이런 건 상관이 없대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200mm 초과하면 무조건 70%, 200mm 이하인 경우에는 85%. 200mm 초과할 때는 70%, 200mm 이하인 경우에는 85%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유튜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